이보시오 소상공인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어서들 서울의 배달 제로배달로 모이시오. 제로배달 유니온에서는 입점비 광고비도 없고 가맹점 중개수수료도 겨우 2% 이하에 불과하오. 게다가 이곳에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서울사랑 상품권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다 하오. 제로배달 앱에서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꼭 기억하시오. 결제는 제로페이로, 주문은 제로배달 앱으로. 궁금한 게 있거든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하시오. 서울의 배달 제로배달로 독립만세!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가 함께합니다. 예, 시황맨의 주식이야기 10월 2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제법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2% 이상 빠졌고 나스닥과 S&P 500도 각각 1.6, 1.8% 상당히 좀 크게 밀렸는데 코로나가 지금 대대적으로 다시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고 경기 부양 협상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사실상 결렬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장중 내내 이제 매물을 크게 불러오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우선 이제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는 대선 전 부양책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백악관 측하고 펠로시 의장하고 서로 이제 상대편이 꼴대를 옮기고 있다. 이 꼴대 옮겼다는 얘기는 이런 쪽으로 협상을 다 해가면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쪽으로도 협상하고 있으면 또 다른 주장하고 있고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꼴대를 수시로 옮기고 있어서 협상하기가 어렵다.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들러 같은 경우는 야당안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항목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펠로시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야기 다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더 이상 타협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협상에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주장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들러 같은 경우는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항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협상을 하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취지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선 전 부양의 표결 자체를 반대한다. 왜냐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이 표결에서 만약에 표결이 된다라면 이제 좀 증액이 될 텐데 그 증액되는 항목은 이제 아무래도 야당 쪽에 유리한 어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표결 자체가 좀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 대선 전에 부양책이 이제 합의되기는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요게 이제 매물을 좀 불러왔는데, 그나마 이제 낙폭을 좀 줄였거든요. 다우는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가 마이너스 650포인트니까 이제 낙폭을 그나마 좀 줄인 건데, 그거는 이제 펠로시의 대변인이 이제 문우신 장관과 펠로시 의장이 통화를 했다 계속. 그리고 여전히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거 맨날 하는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협상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내용들이 전달되고 나서 그나마 이제 낙폭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선 전 합의가 어렵겠구나라는 인식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그렇지만 이거는 어차피 대선 이후에도 추진이 될 사안이기 때문에 부양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거 가지고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시장이 많이 밀린 건 이거보다는 경기 부양책 관련된 내용, 요게 더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이거보다는 이제 확진자 상황, 이게 더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8만 명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7일 이동 평균선은 이제 7만 명 정도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8만 명보다 낮게 나오긴 했지만 일별 확진자가 거의 8만 명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백악관 측에서는 통제하기 사실상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메도스가 통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어떤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악관 측에서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러다가 이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관론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유럽도 만만치 않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 제한 조치를 가동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6시 이후에 바라든가 레스토랑 영업을 금지했고 영화관과 체육관을 폐쇄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경제활동이 계속 축소되기 시작하는 국가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기 회복이 좀 되고 있었던 흐름이었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다시 경기 회복을 막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제유가 빠지고
국제유가 빠지니까 에너지주 약세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행주, 레저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급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가장 큰 역할은 코로나 확산, 이게 이제 만들어낸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백신 관련된 뉴스도 좀 계속 긍정적인 쪽으로 나오고는 있어요.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노년층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항체가 얼마나 생겼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 층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확실하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일정도 계속 공개가 되고 있죠. 뭐 파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순서로 11월, 12월 내년 초까지 이어지면서 백신이 출시가 되고, 이에 이제 접종도 시작될 것 같다. 그래서 뭐 파우치 박사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말에서부터 12월 초에는 백신에 대한 어떤 결과를 알게 될 것이고, 이 결과를 알게 되고 나면 이제 고위험군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을 또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백신은 뭐 어쨌든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는 그나마 좀 위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UBS 같은 데서는 최근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에 가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추가 하락은 할 것 같다. 예, 추가 하락은 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백신 일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걸 감안해 보면 이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럽이 지금 부분 샷다운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부분 샷다운으로 들어가고 있는 국가들이 나오면서 경제 회복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담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조금 그나마 시장이 반등하게 될 수도 있는 희망을 좀 준 거죠. 근데 어쨌든 이날 같은 경우는 워낙 확산이 무섭게 나오고 있고, 경기 부양 관련해서도 뭐 결렬 아니냐, 이런 어떤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게 그 미국의 대선인데, 지금 뭐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근데 이제 대선 관련해서는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하는 곳이 뭐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다라기보다는 거의 전부 그렇게 편이긴 한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지지율을 얻을 확률이,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얻을 확률은 4%. 그다음에 바이든이 지지율이 앞설 확률은 96%. 이 정도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재검표로 갈 확률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재검표로 갈 확률은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접전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바이든이 좀 무난하게 이길 것 같다. 이런 주장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그러니까 선거도 선거지만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워낙 커서 뭐 블루웨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견은 뭐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이번 주에 기업들의 실적이 몰려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 애플, 알파벳, 아마존, 캐터필러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또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도 좀 매수를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오늘 하락이 좀 독특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미국 언론을 보니까 미국 대선 8일 전에 평균적으로 미 증시는 2.5% 올라간대요. 그리고 상승 확률도 89%, 거의 90% 정도는 대선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는 올라간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때문에 이제 이 패턴이 좀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공포감이 있었고, 요게 이제 오늘 기존의 어떤 확률적으로라면 지금도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이제 빠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우리 증시는 이제 별다른 호재는 없죠. 예, 호재는 없는 상태에서 챙겨야 될 불확실성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코로나, 양도세, 이 세 가지로 좀 뭐 그 외에도 변수가 많지만 특히 실적 시즌인데 실적은 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변수 때문에 이제 쉽게 방어가 안 되고 있죠.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상으로는 결과가 예측이 되는 것과 다름없는데 막판에 돌발 변수가 뭐가 생길지 모른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계감이 여전히 이제 좀 자신감 있게 매수하지는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불복,
이제 우편 투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경우에는 트럼프가 불복할 수도 있어. 이런 내용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건 어차피 뭐 시간 지나가면 불확실성도 완화가 되거나 해소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의 발목을 결정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라든가 데이터상으로는 이변 없이 바이든이 이긴다 이런 걸 투자자들이 이제 계속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때문에 매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추가 부양안이 더 세게 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대선은 이제 한시적인 부담일 뿐이다. 요거는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코로나 확진은 조금 다르죠. 이거는 이제 워낙 급증을 하고 있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을 자극하는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북반구가 이제 겨울에 진입하면서 이제 증가세를 쉽게 꺾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우려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이 몇몇 국가들, 유럽,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 이제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경제활동 이제 제한의 강도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태고, 물론 지금 치료법이 쌓이고 있어서 사망자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전 같은 대대적인 봉쇄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경제활동이 조금 축소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걱정이 자극되기 시작하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을 했죠. 물론 이것도 이제 백신 일정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상쇄시켜주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재료 역시도 이제 보여지는 악재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요건 어쨌든 이제 시장에 발목 잡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발목 잡는 거는 역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3억 원 기준이 결국 확정될 경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전 세계 증시에서 10일 중에서 8일 빠졌고 10일 중에서 9일이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크게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저께 약간 이제 마감하고 나서 몇몇 보도에서는 이제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 내용과 좀 다르다라는 어떤 보도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마감쯤 됐을 때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그 양도세가 결국에는 10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살짝 확정된 거나 다름없는데 지금 좀 약간 어떤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확실히 그 확정적인 보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언론사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이 보도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보도가 좀 나온 게 있어서 오늘 초반 하락 이후에 코스닥에서 조금 변화가 생기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과 기재부 의견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뭐 10조 원, 10조 원이 아니라 10억 원. 그 다음에 뭐 여당 쪽에서 5억 원으로 주장했다라는 이제 보도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여당 쪽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10억 원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고, 기재부는 여전히 3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데 어제 보도가 또 일부에서 나온 게 증거가 되게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스닥에서 오늘 초반 하락 이후에 이제 매수를 좀 불러오게 되는 요인이 되는지 요거 정도는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양도세 이슈가 가장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다. 요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미국 대선 결과 확정, 백신 일정 이런 것들은 이제 증시를 방어해주는 이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쨌든 1, 2주 정도는 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라든가 현재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선이라든가 백신 같은 경우는 일정이 어느 정도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방어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공격적으로 대응한다. 공격적인 대응은 뭐냐면 막 적극적으로 막 매수해서 붙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그러기에는 좀 부담되긴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변동성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높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막 과감하게 하기보다는 기관들 수급 종목들 중심으로 차분하게 이제 뭐 분할해서 대응하는 정도의 이제 접근 정도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슈가 완화될 때까지는 기관들이 매도하는 가운데서도 골라서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잖아요. 이런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또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데 주가만 약해지고 신용은 또 빠져있고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정도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또 오늘 하루 또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